하나, 둘, 셋. 부대찌개. 네 분이 다 대답하셨어요. 의정부 부대찌개 유명하죠. 그렇죠. 예. 사실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의정부 할 정도로 뭐 대표적인 게 부대찌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특산품은 아닙니다. 그래요? 의정부에 또 하나 숨겨진 명물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힌트를 조금 크게 확대한 사진으로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 정답. 네. 장판. 옛날 장판. 네. 핫도그. 정답. 두피. 아, 저건 정말 못 맞추겠는데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사진 힌트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과일 종류. 그래, 과일도 많은 역시 우석 씨께서 감을 좀 잡으셨습니다. 감이에요, 그럼? 일단 종류는 과일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어떤 뭐. 과일이냐? 색깔을 딱 보면 저거는 혹시 배? 지금 우석 씨께서 말씀하신 배가 맞는지 한번 오늘은 네.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아, 해보죠. 정말요? 제가요? 네. 네. 재밌겠네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걸음걸이도 남다르신데요. 오늘의 정답은 번쩍. 오! 네네. 네네. 의정부가 배가 유명해요. 저게 유명해요? 네. 근데 배 하면 이 특유의 그 사각거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맛 칼럼니스트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껍질째요? 네. 배는 배에다 닦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말도 자. 돼. 오, 바로 저 소리죠. 와, 육즙이, 과즙이 정말 풍부한 게. 네. 와, 이거 어디서 구했대, 지금? 바로 이 맛이에요. 이 과즙. 지금 배철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흘러나올 정도예요. 그러네요. 배즙이 그냥. 의정부가 배가 유명한지 몰랐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의정부 배 하면 생소하실지 몰라도 아마 송산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탄배. 그 송산배가 바로 의정부 배입니다. 아, 왜 송산이야? 예전에는 의정부가 지금 현재 이름이 아니라 양주현에 소속된 그런 지방이었거든요. 양주현. 예,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양주에서 좋은 배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의 이제 송산이라는 지역에서 배가 정말 좋은 배가 많이 나니까 진상할 정도로 정말 고급 배가. 그래요. 그다음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제사상에 올리는 좋은 과일을 수급하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근처에 북부에 있는 이 지역이 일교차가 커가지고 배 맛이 달고 그다음에 씨알이 굵고 병충해가 적은 그런 좋은 배가 많이 나서 그 명성 그대로 송산배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이어받게 된 거죠. 저 안에 뭐 일부러 주스를 주사해 놓은 것처럼 쭉 그냥 오네요. 우선 이제 배는 달고 시원한 맛이 굉장히 일품인 그런 과일인데요. 예. 이제 배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살펴보면 일단 당분이 많고 그다음에 유기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미네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소들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아주 훌륭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양소도 많고 양리 효과가 있어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배를 과일로 쓰거나 또는 이제 조리에 많이 이용을 하지만 약이 좀 많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사실 배는 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던 맞아요. 과일이에요. 오, 소 안 될 때 왜 저 배 깎아 먹이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배도 깎아 먹고. 그것도 그렇고 왜 아이들 목감기 걸렸을 때 배 이렇게 해서 대추해가지고 끓여서 주고. 으슬으슬할 때. 네, 맞아요. 예. 배숙이라고 해가지고 배숙, 예. 네 저도 이제 저희 큰애 낳고 정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완전 네. 슬로우 푸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 2번 해보고 정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들었던 못하겠다. 먹기는 사실 먹기는 참 좋고 효과가 좋은데 자 근데 이 배가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임새도 많고 영양소도 많은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숙을 사실 실제로 먹어보면 그냥 느낌상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보셨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 배는 루테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는데 이 루테올린이 항
항염증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기가 있을 때 아니면 목이 아플 때, 기관지에 뭔가 염증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맛만 좋은 줄 알았지만 저기 영양 덩어리예요. 예. 근데 아직은 제가 배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와 효능을 반도 말씀을 아직 못 드렸어요. 더 있어요? 네, 영양이? 예. 아직도 더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배의 영양소들은 이제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는 내모에 도움이 된다. 자, 첫 번째 치아 건강, 그리고 두 번째 숙취 해소, 그리고 세 번째 온열 효과인데요. 이 중에서 배가 도움이 되지 않는 틀린 답을 찾으시면 틀린 답. 됩니다. 네, 틀린 틀린 답. 답이요? 두 개는 맞는 답이고요. 저 중에 하나가 좀 틀린 답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자, 딜라이브 하면 틀린 다음에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는 딜라. 야 이거 딜라이브. 2번, 2번. 오, 다 2번. 전 1번이요. 1번. 네. 네. 1, 2, 3 다 각자 하나씩 있네. 네. 뭐왜 1번 했어요? 배가 치아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 이렇게 하실 때 오히려 치아 건강에 어르신들은 나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원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 먹고 이 닦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닦는 정도의 효과, 양치하는 정도의 효과가 배에서 난다는 뜻이고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배는 물러서 뭐 사과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치아 건강에 더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그래요? 않고 저는 오히려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배를 먹으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 너무 달고 그래서 숙취는 아닐 것 같다. 제가 매일 숙취를 겪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겁니다. 민간 요법이지만 치아를 네. 배껍질로 이렇게 문질러 주. 그렇죠, 그렇죠. 버릴 거 하나 없다. 배껍질로 이렇게 문질러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숙취해소. 숙취해서 네. 그 뜨겁게 네. 그 펄펄 배를 좀 이렇게 끓이다시피. 아, 그래가지고 그 나오는 그 우러난 물 있죠. 네, 뜨거운 거. 네. 그 김하고 같이 이렇게 한잔 마시면은 속이 싹 가고 정답 두통도 같은데요. 싹 가시고. 저는 저도 날배를 먹어가지고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온열 효과는 뭐 그다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3번, 그래요. 저는 2번. 2번, 1번. 네.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정답은 바로 3번 허참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온열 효과. 대단하시네요. 그럼 일단 온열 효과가 없는 이유부터 말씀을 예, 드릴게요. 배는 예로부터 좀 대표적으로 좀 냉한 과일에 속하고요. 온열 효과보다는 오히려 열이 있을 때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저것이 있습니다. 찬 음식이죠? 네, 네, 좀 네. 찬 음식이에요. 하기야 냉면에 들어가는 걸 보면 네, 냉면에 보면 썰어서 그러네요. 그 비싼 냉면 먹고 왜 또 온열 효과를 내? 그래서 배를 만약에 이렇게 찬바람 쏘이고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배를 먹을 땐 그냥 차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뜻하게 그리고 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한 성질의 뭐 예를 들면 도라지라든지 생강, 꿀 같은 걸 함께 해서 대추, 먹기 대추. 때문에 그렇죠, 대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몸의 기력을 보호하고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해열 효과보다는 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제 속이 냉하신 분들은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은 설사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콩팥이 좀 많이 나쁘신 분들은 배가 이제 수분도 많고 칼륨 같은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분 배출이나 이제 칼륨 배설이 잘 안 되는 만성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만 먹으면 약간 싸르르 배가 아파. 진짜 그래요. 식이섬유 때문에. 찬성질이라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사실은 과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섭취하는 과일의 하루 섭취량은 과일로 했을 때는 하루에 한 100g 정도예요. 100g이면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 저 정도 배가 한 300에서 4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조각
한 번 하루에 먹는 양이 4분의 1 조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배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깎아서 먹잖아요. 네. 그거 한 2개 정도, 2조각 정도 드시는 게 하루예요. 하루 분량이라고 보시면 그건 돼요. 너무 100g 섭섭하네요. 정도. 너무 야박하다. 너무 야박하네요. 그냥 그 정도는 원래 그 식당 가면 네. 맨만 그냥 디저트로 내주잖아요. 후식으로. 아, 그게 다 딱 생각이 그 양이네요. 있어서. 그 양. 네. 뭐 거의 뭐 달걀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요. 그렇게 그 해서 정도만 하루에 이렇게. 2번까지는 괜찮은데 네. 왜냐하면 사실 요즘 과일들이 굉장히 당도가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체중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과일도 섭취량을 조금 적절하게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배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민간요법으로 배 껍질 가지고 우리 양치질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배를 우리가 씹다 보면 껍질 부분도 그렇지만 씨앗 중심으로 갈수록 약간 오돌토돌한 알갱이 같은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석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석세포. 얼마나 단단하면 돌석자를 써서 석세포. 그러니까 이게 세포의 벽이 이렇게 단단해졌다라는 그 네. 뜻이에요. 근데 이 석세포가 말하자면 연마작용이 있습니다. 연마작용이 있어서 그걸 씹게 되면 이게 치아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마치 치실 같은 그런 효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석세포는 과육에도 있지만 껍질 부분에 특히 많고 과육에서는 씨앗 부분으로 중심으로 갈수록 이 석세포가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선생님, 저는 진짜 그냥 배 안쪽으로 해서 닦나요? 그렇지 않으면 껍질로? 안쪽으로 닦으시는 게 이제 아마 더 닦기는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닦거나 그냥 베어 물어도 한참 씹다 보면 그 자체가 네.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이제 치석이나 이걸 다 긁어내릴 것 같아요. 달고 딱딱하고 저는 치아 건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네요. 보니까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이 숙취 해소는요, 진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미국이나 호주, 멕시코, 또 러시아 이런 해외에서 바로 우리나라 이 갈아 만든 이 IDH 음료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입소문이 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 얘기 들은 아주 것 효자 같아요. 상품입니다. 네. I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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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IDH? 자, IDH. 마치 영양소 이름 같죠? 네네. 뭔가 새로운 영양소. 근데 잘 보시면 IDH는 우리나라 한글 배를 영어 스펠링으로 그렇게 읽은 거예요. 외국인들을 눈에는 저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한글 배를 못 읽으니까 이게 영어로 알파벳으로 네. I, 그다음에 소문자 D, 그리고 대문자 H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득, 그분들이. 이득. 야, 진짜 그렇게 딱 알고 보니까 진짜 IDH네. 아니 네. 박사님이 맨날 이제 어려운 영양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IDH도 무슨 항산화 효과라든가 네. 뭐 그런 이제 맞아요. 냉열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영양소 이름인 줄 알았더니 정말 상식을 깨네요. 귀엽네요. 네. 그런데 정말 어찌 됐든 이 배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네. 콩나물, 그렇죠. 예. 네. 우리 해장국으로 꼭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파라긴산은 아미노산인데 이게 바로 배에 많이 들어있고 또 배 자체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배의 영향이 끝이 없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바로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배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을까요? 껍질을 까고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는 좋다. 좋다. 좋다, 1번. 저는 아니다. 껍질째 껍질째 먹는다. 먹는다. 껍질째 먹는다. 네. 그거를 먹다가 보면 귀찮아지고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디를 가더라도 난 배 껍질째 이렇게 깎아가지고 안 네. 깎고 그대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걸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불친절한 데가 그래요. 사과는 껍질째 깎아가지고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 네. 배만큼은 항상 다 깎아요. 모든 과일 안주에는 반만 이렇게 깎여 있어요.
취향대로 반은 먹고 반은 껍질째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 같고 모든 과일은 껍질을 같이 먹어야지 좋다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는요, 바나나. 바나나 그 친구가 조금 원래 바나나도 껍질 먹는다 그러던데. 그래요? 먹어도 돼요. 아니 뭐 먹을 그렇게 수는 따지면 있어요. 뭐 밤송이도 먹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즐겁게 방송해요. 네. 언제 한번 만납시다. 밤송이나 먹어보게. 밤 네. 껍질 한번 먹어. 일로 튀어나와요.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김민희 씨께서 맞추셨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패자부활전인가요? 오. 조금 무지하게 껍질이 강한데. 그렇죠. 먹기 힘든데. 글쎄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사실 이 배 하나를 놓고 이제 분량을 본다면 껍질은 전체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90%가 이제 과육이죠. 그런데 이 껍질 10%에 있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들을 먹으려면 과육을 4개를 통째로 먹는 정도의 영양소가 이 껍질 하나의 껍질에 모여 있다는 거죠. 호호. 그만큼 영양 성분이 이제 많이 모여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식감 때문에 먹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럴 때 사실 이제 좋은 요령은 최대한 얇게 써는 거예요. 아하. 최대한 얇게 이거를 썰면 껍질까지 먹어도 큰 부담 없거든요. 한 번씩 좀 해보셔도 괜찮을 아니 것 그게 같아요. 뭐가 좋대요? 그래요. 뭐가 얼마큼 영양소가 많이 들었길래 그럴까요? 자, 그러게요. 일단은 네.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불용성 식이섬유소도 많고요. 또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 펙틴이라고 하는 성분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랑 그 혈액 건강에 아주 중요한 퀘르세틴, 또 클로로겐산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껍질 부분에 주로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껍질째 드셔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영양제는 왜 먹을까요? 여기 다 있는데요. 그죠? 정말 귀한 배군요. 정말 영양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밥 먹듯이 배를 좀 챙겨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배는 가을이 제철 아닌가요? 추석 때 저는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신고배인데요. 신고배는 그때 나와요. 가을을 딱 신고하면서 딱 나와서 이게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게 저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물러지지도 않고 놔둬도 단단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네. 요즘 나오는 배 종류가 있어요. 원황배라 그러는데 네. 지금 방금 제가 먹은 저거거든요. 네. 그 약간 더 달아요. 새콤 달콤하고 더 무르고. 근데 더 무르다 보니까 저게 저장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딱 드실 만큼만 몇 개만 사가지고 이제 드시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겠네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례로 이제 화산배가 나오고 다시 가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신고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저걸 뭐 집에서 보관할 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신문지에 일단 신문지 싸서. 이렇게 네. 싸가지고 신문지들 일간지로 싸야. 예. 예. 그리고 바람 잘 드는 곳에 그 음지에다 이렇게 놔두면 네. 오래 먹더라고. 네. 신문지에다. 아, 예. 네. 신문을 봅니까? 맞아요. 요즘은 신문을 사야 신문지에다 돼. 싸는 용도로 쓰는데 다 본 거. 네. 좋은 상품의 배를 고르는 방법이 있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배가 난다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의 배는 실제로 별로 맛이 없대요. 맛이 없고 싱겁고요. 일단 무 씹는 것 같아요. 겨울무 오히려 월동무가 더 달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은 이제 위에가 볼록한 게 표주박같이. 표주박처럼 생겼는데 맞아요.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아니 이거는 그냥 무 썰어가지고 동치미나 담그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심심해서 맞아요. 우리나라 배가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좀 소득이 높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 예. 한국 배를 그렇게 찾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는 약간 무게감이 있고 크기가 좀 큰 게 사실은 맛이 좋습니다. 영양도 좋고요. 그래서 들어봤을 때 약간 무게감이 묵직하게 있는 게 좋고요.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 쪽이 좀 더 달기 때문에 아래쪽이 좀 통통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배를 고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겉면 자체가 윤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껍질은 좀 얇을수록 좀 더 과육에 수분도 많고 단맛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심선아 선생님 덕분에 배 고르는 방법부터 영양 정보까지 아주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